앞에 배운 거 정리하면 중첩이 뭔지, 간섭이 뭔지, 정상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간섭에 두 가지 간섭이 있는데 보강 간섭이 있고 상쇄 간섭이 있죠. 보강 간섭은 어떤 조건을 형성해야 하는지, 상쇄 간섭은 어떤 조건을 형성해야 하는지, 이게 사실은 너무 메인 오브 메인. 자, 그래서 2분의 경로 차이 2분의 1 파장에 짝콜 따지면 된다. 그죠? 근데 경로 차이는 위상 차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상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 마지막을 지나가면 이제 딱 한 단원 남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 세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하면 끝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근데 어차피 안 믿을 거죠? 자, 지금부터 요거는 뭐냐면요. This is 단일 슬릿. This is 이중 슬릿. This is 스크린.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좀 답답한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스크린은 이제 이런 걸 스크린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걸 옆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스크린.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두 개를 판 거예요. 알겠지? 여기 구멍을 두 개를 파고 얘는 여기다 구멍 하나 파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지? 근데 내가 구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동그란 구멍을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네, 동그란 구멍은 아닙니다. 동그란 구멍은 아니고 어떤 구멍이냐면 이거 실험장치 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파동 안 했다 그랬나? 본인은? 어디서 봤어? 뭐라고? 아, 인터넷 뒤지다가. 이거 실제로 어떻게 만드냐면요. 니네 혹시 면도칼이라고 알아요? 면도칼 말고 커터칼. 드르륵 해갖고 찍찍찍찍 하는 거 있잖아요. 커터칼 지금 있는 사람 혹시? 땡큐. 자, 이 커터칼을 보시면 상상을 해보세요. 보실 수 없지만. 요 커터칼을 보면은 여기 날카로운 날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커터칼을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보면은 커터칼이 이렇게 확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날이 있겠지. 맞아요? 인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커터칼이. 요 커터칼을 옆에다 하나를 더 붙여, 이렇게. 커터칼 하나를 더 뜯어다가 여기 옆에다가 딱 붙여. 요 날을 빼서. 그럼 여기 날과 날 사이에 요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는가? 요 간격이 요 간격이야, 지금. 그러니까 매우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이해가죠? 매우 과장해서 그린 거니까 요 슬릿, 이중 슬릿에서 요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다, 작다? 뭔 소리야? 좁다, 넓다? 굉장히 좁다. 여기까지 인정? 굉장히 좁다. 굉장히 좁다. 여기는 뭐 끽해봐야 1mm가 될까 말까? 1mm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될 텐데 이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은 기본적으로 2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m가 뭐예요? 원래 사실 더 넓은데 실험을 실제로 해보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에다 칠판을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정도 떨어진 거리를 최소한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그 몇 미리 안 되는 구멍이 있죠? 그 구멍 앞에다 레이저를 뿅 하고 쏘는 거예요. 알겠어?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레이저를 쫙 하고 쏴. 알겠니?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딱 하나만 외울 게 있는데, 딱 하나 외울 게 있는데,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회절. 이 회절이라는 의미는 생각보다 좀 심오해요. 생각보다도 좀 심오해서 앞에서는 안 다루고요. 뒤에 대학 가서 좀 다루게 돼요. 이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어떤 특징인데, 왜 그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대학교 때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외워주셔야 되는 현상이라서 좀 죄송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절이라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다가 슬릿을 통과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을 통과하게 되면 재차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 목소리가 파동이죠. 아, 자, 이렇게. 뭐야. 자, 어차피 무슨 말이냐면, 내 목소리가 요 장애물 사이를 통과했죠. 맞죠? 요 장애물 사이를 통과하면, 안 보이겠죠, 영상이. 이 장애물 사이를 통과를 하면, 원래 여기 통과한 것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럼 너랑 너 2명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니들도 다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서 이렇게 퍼진다는 거거든요. 통과해서 직진하는 게 아니라, 통과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라고. 알겠니? 그러다가 여기를 또 장애물로 딱 막고 여기 구멍을 딱 파놓잖아요? 그래서 퍼졌죠? 그럼 이게 다 막혀요. 다다다다다 막히는데 여기 통과한 애가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런다? 이걸 회절이라고 그래요. 회절. 파동 에너지가 장애물을 통과했을 때 직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차 퍼지는 거예요. 재차 퍼지는 현상. 그걸 회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파동 에너지를 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쏘아요. 빛을 쏘면 장애물 통과했으니까 여기서 직진한다고? 직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재차 퍼진다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면으로 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재차 퍼져. 이해가죠? 이렇게 재차 퍼진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 단일 슬릿을 왜 설치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단일 슬릿은 정확하게 이중 슬릿 사이에 위치시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이 이중 슬릿 사이에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일치시킬 것이며 여기 사이에 완벽하게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회절이 일어났을 때 여기로 간 애가 있겠죠? 여기로 간 애도 있겠죠? 이해가요? 그럼 요 거리랑 어때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또 회절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또 회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알겠니? 여러분, 만약에 이 위치가 여기 틀어져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동시에 출발하면서 한 가지 에너지가 동시에 도착해서 동시에 나간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은 위상으로 출발해요. 이거 핵심이다. 같은 위상으로 출발한다고? 그것도 동시에? 그러면은 여러분 짝수일 때가 보강이에요? 홀수일 때가 보강이에요? 짝수일 때가 보강이에요. 이거는 이 실험에서는 무조건 짝수일 때가 보강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야. 알겠니? 동일 위상 동시 출발. 이거 너무 중요한 조건이야. 나 미안한데 물 한 잔만 빨리 먹고 와도 돼? 자, 동일한 위상으로 동시에 출발한다. 이제 그럼 여기서 회절하고 여기서 회절하는데 여기 봐봐. 여기 한가운데 지점이라고 생각해보자. 이해가요?
뭐 한 건지 이해 가냐고. 아, 이걸 세로로 그랬어, 그랬는지. 이거네, 이거.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네. 여기서 오네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사방팔방 가거든요? 해절? 여기 사방팔방 가거든? 근데 여기로 오네가 있을 거 아니야. 경로 차이가 몇인데? 여기 경로 차이가 몇인데? 0이야, 0. 위상 차이가 몇이야? 0이야, 0. 보강 간섭이야, 상세 간섭이야? 뭐라고? 보강이야, 상세야? 보강 간섭이지. 보강 첫 번째 조건이죠. m이 몇일 때? 0일 때. 됐니, 안 됐니?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보자는 거지. 또는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이해가? 위로 가보자.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그럼 요 경로하고 차이가 생기잖아. 맞죠? 이 차이가 만약에 반파장 났다고 생각해봐. 그 위상차 얼마 난 거야? 파이 난 거지. 맞지? 그럼 앞으로 빛이 계속 오고, 빛이 계속 올 건데, 계속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냥 상세야. 상쇄. 맞아? 상쇄 지점. m이 몇일 때의 상쇄 지점이야? 여러분, 여기 생각해봐. 상쇄 조건. 이 반파장이 여기가 아까 2m 플러스 1인데, m이 0부터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m에 0이 들어가야 2분의 1 파장이 나오지. 이해 가는 거야? 어? 이해 가는 거 안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m이 0일 때, 여기가 m이 0일 때의 첫 번째 보강간섭 지점이에요. 여기가 m이 0일 때의 첫 번째 무슨 지점? 상쇄간섭 지점이 되는 거지. 더 가. 여기랑 여기. 경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경로 차이가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번엔 경로 차이가 만약에 파이만큼 나는 거지. 미안. 경로 차이가 파장만큼 나는 거야. 한 파장. 한 파장 나는 거야. 그럼 m이 몇 들어간 거야? 요거 여러분 공식 아까 써줄까 한번? 요게 보강간섭이었어. 이게 상쇄간섭이었고. 동시에 똑같은 위상 출발할 때. 그럼 여기가 0 들어갔어. 여기가 0 들어가면은 여기가 0이 되면서 경로 차이가 없어지는 지점이 되는 거고. 요번엔 내가 여기가 몇인 지점이라고 경로 차이가? 람다. 람다 차이는 한 파장. 여기가 람다. 여기가 람다 차이 나려면 여기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2여야 되잖아. 그럼 m이 몇이어야 돼? 1. 여기가 m이 1인 지점에서의 보강간섭 지점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가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갈 거란 말이지. 괜찮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지금 계산한 과정을 한번 봐봐. 경로 차이를 알고, 그게 반파장 기준에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확인한 거잖아요. 맞죠? 경로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경로 차이를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이 거리랑 이 거리를 측정해야지. 맞죠? 이 거리랑 이 거리를 측정해서 빼야 경로 차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실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거리는 몇 미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저 구멍 사이의 거리는 어땠죠? 커봐야 1mm. 진짜 크면 2mm예요. 알겠어요? 저 두 직선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상상이 가나요? 그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두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줄자로 재봤자 차이가 안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야, 너 저기서부터 야 잡아. 야, 요 지점 자 저기까지 잡아.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가 슬릿 네가 여기 슬릿 두 개가 있는 거야. 요 지점 하나에다 C를 딱 걸어. C를 네가 잡고 내가 쭉 당겨가지고 요 지점까지 맞춰준 거지. 요 지점까지. 그럼 그 실의 길이가 있지. 그 다음 옮겨봐. 그 옆에 구멍으로. 그럼 그게 차이가 있겠냐고. 없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빛의 파장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가시광선 파장?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 이 사이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나노미터라는 게 몇 미터죠?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그게 유관상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물결 있잖아. 물결. 물결 있어. 찬방.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니까 빼면 끝나는데 이 실험은 저 경로 차이를 구하기 힘들 뿐더러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몇 미리 차이 날 거 아닙니까? 몇 미리는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우리 눈에 티가 안 날 정도로 조금 나는데 그 조금이 빛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거리인 거야. 우리한테 1mm는 얘네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니까요. 여러분 1mm 차이면요. 1mm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근데 빛은요. 1나노미터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동그라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실의 길이를 재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해버리면 빛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해버린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이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떠드는 결론이 뭐냐. 경로 차이를 구해야 여기를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경로 차이를 못 구하니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수학의 도구를 지금부터 빌려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실험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수학적 도구를 빌려다 쓴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수학적 도구를 빌려다 쓸 건데 아까 여기 그렸던 그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하나, 아까 그 그림 봐봐요. 아까 이렇게 생의 그림이 있었잖아. 자, 여기 있던 에너지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동시에 출발한 에너지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었단 말이에요. 너무 오버했나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 있던 애는 여기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죠? 요 거리가 뭐였는데요? 이 거리의 의미가 뭐였는데? 뭐 2분의 1 파장 이게 몇인지 모르지. 근데 어찌됐건 이 거리의 의미가 뭐냐고? 경로 차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로 차이를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나요? 이 거리랑 이 거리에서 이렇게 그림에 좀 오차가 있어서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다시 자 여기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띵 해갖고 왔어요. 그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띵 괜찮죠? 만났죠 이제 여기서. 그럼 요 차이가 뭐라고요? 여기 경로 차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부채꼴을 그어서 요 거리랑 같은 지점을 찾아요. 괜찮죠? 그럼 요 거리가 경로 차이랑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요게 같다는 이 논리를 생각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게 경로 차이 맞아요. 요게 경로 차이가 맞긴 맞는데 이 경로 차이를 여기서 찾을 거란 말이야. 괜찮지요? 그러면 이제 요 생각까지 됐으니까 요걸 찾으면 됩니다. 요걸. 요게 경로 차이라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라고요? 이 둘의 사이가 어떠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그럼 요 차이가 보이냐는 거야. 안 보이지? 절대 안 보이지. 실제는 이거보다 더 좁아. 지금 너희들도 어차피 판단 안 되겠지만. 어? 간격이 엄청 좁다고. 아씨,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잘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요 길이랑 같은 길이를 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렸잖아요. 부채꼴로.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상태에서 실제 비율을 맞춰보자고요. 알겠죠? 자, 여기가 이중슬릿이죠? 자, 여러분 요거 1mm로 줄여요. 알았죠? 그 다음 여러분 스크린 이렇게 가까워요? 자, 요거 미터로 빼요. 쭉 빼. 저기까지 쭉 빼. 그리고 이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 평행이겠네. 혹시 이게 될까?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수학, 현재 배우는 수학.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수학. 굉장히 정량적이고 값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야. 맞죠? 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자, 너의 머리카락을 봤더니 굉장히 풍성하고 많아.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한 가닥 뽑았어. 그럼 너의 머리카락 개수는 몇 가닥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다. 아, 이거 너무 야매인가? 선생님, 한 가닥을 뽑았는데 한 가닥에 줄어야죠. 왜 안 줍니까? 의미가 없으니까요. 의미가 없으니까. 책상이 있는데, 맞죠? 책상이 있는데, 내가 따르릉 책상 업체에 전화해서, 주문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학원인데, 책상 한 600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로 45cm, 세로 30cm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책상 600개가 필요합니다. 주문 제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결제 다 끝나고 왔다 이 말이에요. 600개.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시계 고치시는 분들이 끼는 이거 돋보기 같은 거? 태엽 되게 작은 거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거 끼고 여기를 딱 보는 거야. 딱 그 책상 모서리를 봤는데 나 직사각형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89.99999도인 거지. 90도가 안 나온 거야. 불량이니까 600개 다 반품 처리하겠다. 환불해달라. 니네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자연현상에서는요, 무시가 가능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정확한 값보다는 대충 이 정도면 되지 뭐 라는 현상을 훨씬 많이 겪어요. 알겠어요? 너의 머리카락, 그 많은 머리카락 중에 한 가닥 없어졌다고요. 너의 머리카락 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한 가닥이 빠졌잖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만수르가 있어요. 만수르 아세요? 만수르가 있어요. 만수르의 아들이 호기심에 돈이 너무 필요해서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거야.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1000만 원을 몰래 훔쳤어. 만수르는 거지가 됐나요? 만수르한테 1000만 원 어떤 존재일까? 사라져도 모르는 값이야. 만수르의 재산에서. 그건 0이야. 만수르한테 1000만 원은 0이라고. 이해가 안 가. 그런 거야.
이런 개념을 수학에서 주로 언제 배우냐면 극한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할 때 배워요. 극한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 이차함수가 있어. y는 x 제곱이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얼마여야 되는 거죠? 4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여기 구멍을 판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그냥 일단 여기 안 알려주지로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서 여기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라 그래가지고 x에 딱 값을 한번 넣어보자. 어디까지? 2를 향해서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함수값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함수값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2는 안 될 겁니다. 알겠죠? 2까지만 가겠다는 것도 2가 될 건 아니에요. 값이 거의 몇에 가까워지겠습니까? 함수값이? 4에 가까워지겠죠. 다다다다다다다다 넣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함수값이 거의 몇에 가까워지겠어요? 4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이것도 수학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오마이갓. 수학에선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함수값이냐 극한값이냐라는 걸 차이를 둘 수 있어요. 물론. 그건 함수값이 아니야. 그건 극한값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살면서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4예요. 그냥 그게 4인 게 중요한 거라고. 그냥 그거 4야. 그냥 4. 알겠어? 그럼 그냥 4라고. 어떡하지? 한 15분 정도가 더 필요한데? 내가 잡소리를 많이 한 게 아닌데? 할 것만 딱 한 건데? 자, 그럼 봐봐요. 5분 힘내보죠. 후딱 끝내진 않을게요. 다음 시간에 약간 연장해야 되는데, 그럼 너가 개빡칠 거 아니야, 그죠? 10분 때문에, 다음 주에 10분 왔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그 추후에 생각합시다. 여기 볼게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얘를 실제 빼고, 얘를 좁히면, 얘랑 얘랑 모일, 두 점에서 시작했는데 한 점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평행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평행이지 뭐야 그게 도대체. 선생님 두 점에서 출발해서 한 점으로 만났으면 그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평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살래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응? 머리카락 새가 머리 감았는데 머리가 새 가닥에 후두둑 빠져 씨발 탈모 이지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의미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랑 얘를 평행광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의 평행에 가까우니까 평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요거 다음 시간으로 토스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후다닥 해서 마무리 지을 건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중 슬립 문제 빼고 다 풀어보시면 돼요. 이중 슬립 빼고 풀어보시면 되고. 혜은아, 요거를 내가 영상 끝나면 한 15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것만 잘라갖고 보내줄게요. 알겠죠? 고생했어요. 자, 뭔가 찝찝한데? 미안해요. 왜냐면 이게 또 금요일에 만나는 게 아니잖아.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호기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죠. 최악인데?